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이지노트입니다. 요즘 일상생활도 어렵고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돈이 안 돌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요해지는 개념이 결국 유동성이라는 건데, 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이해하시면 미국의 정책, 굉장히 과격한 이런 금리나 영적 완화 정책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떤 목적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도 좀 위험한 편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0%로 제로로 낮추겠다. 825조 원의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월 초에 두 단계 빅컷을 한 지 한 2주도 되지 않아서 또 임시금통위를 소집해서 4단계 1%포인트를 대폭 내렸고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한 번에 0%로 그냥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임시금통위 소집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인하를 했고요. 또 미국 중앙은행은 825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시장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3년 전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얘기인데, 시장에 돈을 돌게 하려고 이렇게 푸는 게 시장에 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표현했던 그림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돈을 붙들고 있는, 어떻게든 현금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풀어서 이 현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한 단계씩 올리다가 이번에 그냥 내릴 수 있는 만큼 다 내린 거고, 한국은행은 일단은 두 단계, 굉장히 급한 인하예요. 미국이 저렇게 내리니까 없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미국이 한 번에 내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에 내린 겁니다. 어쨌든 끝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다 내린 거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얼마나 돈으로 바꾸기 쉽냐, 현금화가 얼마나 쉬운지, 돈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저런 과격한 정책을 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과격해 보이는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시장에서 돈의 난이도라고 보면 되는데,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자본 조달이 어려우면 자본 유동성의 감소가 투자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지고, 또 금융자산이 하락하고 결국은 자본 조달이 또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유동성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경제 활동이 일상생활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고 돈을 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할 거 없이 다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된 일상과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게 만드는 이런 유동성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채권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잠시 채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갚겠다,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 라는 거 적혀있는 빌문서죠. 3년 만기 한국국채 1억 원이라는 채권은 3년 후 한국 정부에 1억 원을 받고 매년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 구매 대금을 주면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쓰고 3년 뒤에 만기 됐을 때 갚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기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사려는 사람은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믿어야 사겠죠. 이 신용이 없으면 이 거래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 적정 거래 가격은 시장 금리만큼 할인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후 1억 원이 지금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시장 금리만큼 할인해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시장 금리만큼 한 번 할인하는 거고, 10년짜리면 10번 할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정 거래 가격일 뿐인 거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간색이 쭉 올라갔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중국이 계속 사줘서 이게 가격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이게 당시 그린스펀의 수계계라고 불렸던 특이한 현상이고, 이게 나중에 비밀이 풀리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채권 가격이 적정 가격과 시장 다른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야 맞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매도를 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수요 공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금값, 채권값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로만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채권도 매입을 해서 방어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달러를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권이 위험한 이유가 또 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건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국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금리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사람들이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수년간 저금리로 많은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돌려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서 갚으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이걸 못 갚을 위험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신용등급이 낮게 조정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가 폭락으로 인해서 정유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GS칼텍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 상황이고, 결국은 돈을 못 갚게 되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더 위험한 거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그 뒤로 또 화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채 발행 잔액이 늘었고요. 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전보다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았고, 신용등급 상관없이 회사채 발행을 해서 투기등급만 해도 한 40% 됐고, 투자 적격 회사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이 절반. 이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버리면 더 위험한 거죠. 이런 기업들의 부실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 회사채가 디폴트에 빠질 확률, 파산할 확률이 거의 4배, 10개 중에 하나가 그런 위험에 빠질 확률로 나오니까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질병도 불확실하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하니까 안전자산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 원자재, 채권, 금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달러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말할 것도 없이 빠져서 우리나라 주식 40% 빠졌고 미국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도 채권값도 폭락을 했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달러 가치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영국도 기준금리 내렸거든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특히 얘는 10년물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값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모든 자산을 다 팔고 현금을,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서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에 돈이 돌게 해줘서 그런 아까 기업들의 회사채도 막고 도산을 막아야 되는데,
경제가 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달러의 인기는 높아지고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되는 유동성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를 최대한 내려서 시장에서 최대한 달러를 많이 공급을 하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은행이 돈을 찍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2007년, 8년 금융위기 극복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금리를 더 내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국채, 주택저당증권, 금융자산들을 사주면서 이 돈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걱정이 지금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도 어렵고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신용 리스크가 터지면서 기업이 망하면 더 큰 위기가 오고 우리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IMF 같은 사태, 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은행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최대한 내리고 또 무서운 얘기가 나왔죠. 지급준비율을 0%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적이 있나 싶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에 채권 매입이라든지 기업어음 매입을 통해서 직접 돈을 넣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책이죠. 이렇게 한 번에 내리는 거는 다음번에 쓸 카드를 다 써버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 실제 경제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조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다 써서 이 충격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긴급 대폭 금리 인하 또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 조금 미친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의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찍은 달러를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리고 아까 달러 환율도 오르고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한번 진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통화 스와프가 뭐고 왜 다행인 거고 미국은 이걸 왜 해줬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우리의 일상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를 첫 번째 내리고 또 두 번째 내렸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오늘 영상이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